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교육.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오늘 특별히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병리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을 넘나드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한세현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사이자 병리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한세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분들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아나운서 권희슬입니다. 과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의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한번 잘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션 완전 정복해보겠습니다. 비전문가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점점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 개그맨 김학입니다. 하지만 오늘 과학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지 광우병 논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세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할머니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소수만이 가지는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과학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학문이 바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인데요. 한마디로 과학 기술을 대중에게 알려주고 대중과 소통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이긴 한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문을 배우면 과학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쉬워진다. 그런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바로 광우병입니다. 이 전문적인 내용은 좀 어렵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 광우병을 모르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특히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영국에서는 광우병 파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과학과 대중, 이 정부 간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광우병 공포가 극에 달했던 1990년대 영국에서는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컸습니다. 이 존 건머, 당시 농수산부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관계자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고기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요. 시민단체와 소정파학자들은 아니다, 영국에는 이미 광우병에 걸린 소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정부를 불신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도 최근 후쿠시마 원전을 비롯해서 과학적 현안이 많은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시작점이 2008년 광우병 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이 광우병의 과학적 또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기억나는데 우리나라에 광우병 파동 났을 때 막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하고 맞아요. 시위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그 영국에서도 처음에 광우병이 걸렸을 때 이것도 여파가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류가 이제 광우병을 처음 접한 게 1986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의학, 수의학, 분자생물학, 이 역학, 이 자연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이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광우병이 무엇이지 이것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광우병은 바로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혹시 패널 분들 중에 소고기 안 드셔본 분들 계실까요? 그럴 리가요. 없어서 못 먹죠. 아유, 지금도 너무 먹고 싶다. 네. 비싸서 그렇지. 아마도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이 돼서 소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그럼 오늘 박사님께서 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 좋네요. 저도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 이 채식을 지향하거나 인도처럼 소를 신성히 여겨서 먹지 않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는 물론이고 시중에 파는 소스류에도 소고기가 다 들어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나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게 같은 말이 되거든요. 이게 알고는 있었는데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상기시키니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네. 근데 이름도 보면 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이 한자로 보면 미칠광, 네. 소우자, 병. 한마디로 미친 소가 걸리는 병, 혹은 소가 미쳐버리는 병. 실제로 이게 소가 이 병에 걸리면 미쳐서 날뛰거든요. 근데 대체 소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소가 이렇게 막 미쳐가지고 날뛰니까? 네,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페퍼로니. 이게 바로 언뜻 보면 무슨 고기 같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당시 광우병으로 죽은 소들의 뇌를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조직을 본 겁니다. 잘 보시면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어떤 게 좀 특징적이실까요? 뇌에 왜 약간 하얀 마블링 뭐 이런 아니 느낌? 검은 점 2개씩?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름 낀 것 같은 기름이 느낌인데 뭐야? 머리에. 맞습니다. 여기 하얀색 점들이 보이실 건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구멍입니다. 구멍? 뇌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학계에서는 이 신종 질병에 대해 소의 뇌가 스폰지 모양처럼 구멍이 뚫렸다고 해서 소해면상, 해면상은 스폰지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뇌증, 뇌에 증상이 생겼다. 줄여서 BSE, 보바인 스폰지폼 엠팔로패시라고 정의했는데요.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언론에서는 어렵다. 놓쳤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우병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생각해봐. 멀쩡하던 소가 막 그렇게 미쳐서 날뛰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어땠을까? 너무 놀랍지? 끔찍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극이 단순히 소가 미쳐서 날뛰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소한테 나타난 광우병이 인간에게까지 전염된 겁니다. 특히 이제 인간 광우병에 걸리면 이 초기엔 정신질환 증상을 보입니다. 난폭하게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때리고 부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신질환에서 행동질환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마지막 단계는 기억을 잃어가다가 안타깝게도 서서히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고 이른바 인광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모두 163명이 됐습니다. 그렇게나 많았었구나. 근데 이 병의 진행 과정이 너무 충격적인데요. 무섭다. 그렇습니다. 이 인광광우병에 걸린 환자들이 초기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을 보이니까 이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이게 치매가 아닌가? 혹은 치매와 유사한 정신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하고 많은 정신질환 중에서도 왜 치매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된 거죠? 네, 우리 몸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단백질입니다. 그렇죠. 이 DNA가 있고 DNA가 설명서라면 RNA가 그것을 만들고 만들어낸 최종 산물이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 머리카락, 호르몬 이게 다 단백질인데요. 이 뇌에도 단백질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항산화, 신경 전달 이런 것들을 작용을 하는데 그 단백질을 우리가 프라이온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뇌에 있는 프라이온 단백질이 이상하게 바뀌면 그러면 뇌 조직이 앞서 보신 것처럼 망가지고 그러면 치매 같은 질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뇌에 있는 단백질이 안에서 저절로 망가져서 생기는 질병을 CJD, 다시 말해서 외부의 자극이 없이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CJD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걸 발명한 발명가들의 이름을 따서 크로이츠펠트 약고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로이츠펠트 너무 어려운데 뭐 이름이라서 뭐라 못 그러겠는데 가수 이름이야, 뭐야.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럼 그 병에 걸리면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네, 이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두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이실 텐데요. 일단 뇌 사이즈가 조금 줄어듭니다. 이렇게 약간 쪼그라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아까처럼 뇌에 스펀지에 구멍이 난 것처럼 망가져 가게 됩니다. 그러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걸리는 게 이게 소가 걸렸던 게 인간한테까지 전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유전자적으로도 막 다를 텐데 그렇지.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의 질병이 사람에게 넘어오는 것 기본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왜 이 소가 걸리던 광우병이 사람에게까지 넘어왔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밀당하는 거 봐줘.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광우병, 그리고 인간 광우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